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종목을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맥주, 왜 갑자기 제주 맥주를 들고 오셨나요? 이렇게 물으시면 그냥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주 맥주가 오늘 제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떠오른다든가 어떤 회사가 떠오른다든가 뭐가 떠오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매우 좋은 일이 생기거나 매우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제주 맥주 잘 보시면 자 이게 뭐냐 하면은 2021년도에 5월달이었나? 코스닥 얘네들이 기술 특례 상장 같은 걸 한 것 같아요. 근데 특례 상장을 왜 했냐면 제주 맥주가 7년 동안 적자인 거야. 이게 2015년도인가 이게 창립이 됐고 제가 아마 여기를 2016년도쯤에 제주에서 한번 가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브류어리라 그러잖아. 되게 잘 돼 있어. 제주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눴을 때 한 여기쯤 있었던 것 같아. 자, 이 자료가 웃겨요. 이게 단위가 억 원인데 자 얘네들이 양심은 있는지 이제 21년도에는 영업이익이 별로 없다 이렇게 해놨는데 매출액을 495억 원을 적어놨어. 대신증권에 제출한 거야. 대신증권에. 코스닥 특례 상장 하더라도 향후 3년간의 매출치는 내라 그랬겠지. 783억 1147억 이렇게 낸 거야. 구라로. 근데 사령관이 이거를 현재 실적인 줄 알고 아까 그 자료가 있었거든요. 홈페이지에 자료에 가면 이게 잘 안 나가는 회사니까 이 위에다 보통 IR을 박아놔야 되거든요. 없어요. 내렸어. 요 밑에 숨겨놨네. 잘 나가는 회사 같으면 여기 숨겨놨겠어?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분기 보고서 일반 법인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보기가 불편하니까 PDF로 저장을 해서 이렇게 본 거예요. 보기 불편하게 되게 만들었더라고. 한마디로 잘 못 만들었다 이 말이고. 자 여기서 그래서 제가 대신 이렇게 찾으면 나와. 자 이게 뭐냐면 특례 기업 상장의 재무상 비교표. 당사는 2021년 5월 26일 이익 미실현 기업의 코스닥 시장 상장. 그게 무슨 말이야? 이익 미실현. 남는 장사를 못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매우 안 좋다 기본이. 근데 특례 상장을 했는데요. 증권신고제에 이렇게 내야 돼요. 영업이익을 추정해가지고. 그래서 내기는 낼게요. 자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따위로 이렇게 냈는데 100만 원이지? 100만 1000만억 494억 783억 1147억의 이런 구라 데이터를 냈는데 둘 중에 하나야. 하여튼 대신증권이 멍청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도덕적으로 알면서 눈 감아줬거나 상장 과정에서 공모주를 팔아 먹어야 되니까 눈을 질끈 감은 건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제주 맥주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찾아봤더니 자 매출액이 21년도 3분기 누적이야. 누적 89억이야. 누적이. 그러면은 한 분기에 30억 정도 했다는 거 아니야. 여기 22년도 3분기 64억이야. 그러면 한 21억 정도 했다는 거네 분기에. 근데 여기 지금 인건비랑 무슨 비용이 대충 한 130억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비용이.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제조업체잖아. 인건비랑 비용이 이 정도 나가려면 영업이익률 뭐 한 아무리 많이 잡아야 5% 10% 잡으면 매출이 1,000억 원이 넘어야 돼요. 이런 회사는 단순하게 봐도. 근데 뭐야 단기 순이익 이렇고 이래요. 지금 까먹고 있어요. 마이너스. 근데 주가는 2,530원인데 1,770원으로 까졌어. 그래 봤더니 좀 이상해. 아하 액면 분할을 했네. 이것들이. 이게 5,000원이잖아 보통. 이게 500원으로 액면 분할을 했네. 그럼 얘 실제 가격은 17,700원이에요. 비싸다고.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야. 자 그럼 사령관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라 했지. 투자할 때. 자 내가 이 회사를 인수한다라고 가정하라 했잖아. 자 1,000억 원이면은 절반 따져서 500억 원 정도 필요하잖아. 500억. 내가 이 돈을 박으면 여기 이제 경영권을 질 수가 있어. 그런데 보니까 요 대충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21억 보태봤자 연간 매출이 85억 원이에요. 단기 순이익이 잘 봐주자. 뭐 한 마이너스 30억이라고 생각해봐. 자, 이 회사가 첫 번째 조건이 있어. 제대로 되려면 흑자 전환을 해야 돼. 흑전. 그리고 시간이야 시간. 몇 년 만에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나? 힘들 것 같은데 그죠? 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맥주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주황색이 국산 맥주야. 출고량이 지금 점점 감소하고 있어. 뭐 코로나 때문도 있지만 사람들이 옛날만큼 술 안 먹어. 수입 맥주는 조금 늘고 있어. 이 점배기는 선형으로 리니어하게 그려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주황색 점배기는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데 그레이 회색 점배기는 지금 우상향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맥주의 지금 어떤 수요량은 비슷하다고 했을 때 국산 맥주는 감소하고 있고 수입 맥주가 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다음 경제 성장률하고 주류 출하 증가율 추이라는 데이터가 있어. 국가 통계 포털 한국은행에서 나온 거야. 자, 경제 성장률이 주황색 점백인데 이렇게 점점 떨어지고 있죠. 맥주는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좀 했다가 크게 상관관계는 없는 것 같아. 이제 떨어지고 있어. 이게 코로나 때 사람들이 못 모이니까 확 줄었나 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할 게 있지. 제주 맥주는 아마 이렇게 주장할 거야. 코로나가 끝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매출이 증가하면 좋아질 거다.
근데 사람들이 코로나가 이제 풀리고 많이 모여서 술을 마시면 맥주만 갖다 먹나? 보통 내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렇게 가서 사람들 뭐 시키나 보면은 카스 아니면은 그거 크라우드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한 두세 개 중에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일반 우리가 식당 같은 데서 제주 맥주 시켜 먹나? 안 시켜 먹지. 그러면 이런 핑계를 대면 안 돼. 코로나 기간에는 편의점이 더 잘 될 수도 있거든. 편의점에 가면 제주 맥주를 팔 거야 아마. 제주 에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또 문제가 있다. 정말 무서운 거야. 국내 맥주 면허가 있잖아. 2013년도에 61개였어요. 근데 21년도에는 189개로 몇 배가 늘었어요? 3배가 증가했다. 물론 이제 2013년부터 2021년 그 사이에 면허를 뭐 제주 맥주가 15년도에 창립했으면 면허는 뭐 13년도에 받은지 14년도에 받은지 내가 몰라 그거는. 그렇지만 제주 맥주 같은 데들이 많이 생겼고 한마디로 경쟁자들이 많이 생겼다. 그럼 뭐야? 돈 벌기가 점점 빡시어진다 이거야. 내가 앞에 동네 커피숍 하나 냈어. 하나. 건너편에 2개 생긴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그놈이 내 커피숍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것까지는 적어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자,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까 무서운 거? 차입금이야. 차입금이 뭐예요? 빌린 돈이란 얘긴데. 자, 단기 차입금은요 뭐냐면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인데 산업은행에서 얼마 빌려줬냐 여기다 1,000원이니까 80억 원이죠. 80억 원. 나는 그래서 솔직히 산업은행을 별로 안 좋아해. 쟤네들이 뭐 알고 일을 하나? 뭘 할 줄 아냐고. 실물 경제를 1도 아냐고. 하나은행 4억 원. 장기 차입금 하나은행 86억 원. 자, 여러분들이 은행이야 만약에. 근데 매출액이 뭐 한 요만큼 나와. 영업이익도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어. 여기다가 산업은행하고 하나은행에서 80억 원 빌려줬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까지 말씀드릴게요. 더 얘기하면 내가 다칠 것 같았어. 얘기 안 하겠어. 눈치껏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 이런 걸 좀 열어보라고. 좀 이런 거를 보기 어렵지 당연히. 이게 몇 페이지짜리인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당 분기 말, 정기 말은 2021년 3분기 말이고 당 분기는 2022년 3분기 말인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94억 원이 있는데 아까 얼마 빌렸다 그랬지? 돈을 259억 원 빌렸다 그랬잖아요. 그거 다 갚으면 마이너스라고. 흑자부도도 아니고 적자부도 나기 딱 좋다고. 딱 뭐야? 만약에 제주맥주 같은 기업에 하나은행하고 산업은행에서 야 이제 돈 내놔 갚아 우리 불안해 그러면 이제 제주맥주는 회사채를 발행하든 해야 되는데 누가 사겠어? 그럼 여기 이제 문 닫아야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최다 뭐 마이너스야. 가로친 건 다 마이너스거든. 이게 되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 맥주라는 데가 처음에 공장도 잘 됐고 그건 좋더라고. 근데 내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상장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다. 상장 자체부터. 이런 기업을 기술 특례 상장으로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 내용은 정직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문혁기 씨가 대표인가 보던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만약에 속였다 작살 나는 거야. 근데 사령관이 보기엔 뭘 속인 것 같냐. 상장할 때가 문제다. 상장할 때 어떻게 이 정도 매출 나오고 하던 데가 뭐 이렇게 뭐 전에는 매출이 좀 더 나은지 모르는데 이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액면가도 또 500원으로 꼼수를 부려가지고 더 싼 것처럼 보이게 하고 제가 봤을 때는 회사 망할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망할 것 같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을 빨리 서둘러서 현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뭐하러 투자를 해. 자, 그리고 오늘의 마무리. 투자를 할 때는 있잖아요. 제대로 좀 보고 좀 하시고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지 매출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익이 얼마가 나오는지 부채는 얼마가 있는지 액면 분할은 했는지 발전 가능성은 있는지 이런 걸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항상 이렇게 하세요. 자, 내가 이 회사를 인수할 돈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제주 맥주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원 정도 되니까 주식을 내가 절반 정도 매입을 한다고 치면 500억 원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500억 원을 주고 이거를 매입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 난 경영권의 절반을 갖고 하게 되는데 부채가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네, 259억 원이야. 대출이. 근데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단기 차입이 84억 원이 있다고. 아주 쉽게 진짜 비유를 하면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지금 돌려받게 하는 회사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거. 끝!